그냥 합쳐서 근분리라는 체계로 말할 거야. 자, 보시면 개념으로 정리해주면 이게 근분리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두 근이 양수냐 음수냐 또는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분리 미리 얘기해주면 축 바로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근의 위치를 조정을 할 거야. 그러면 근분리는 뭘로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인데 이 해석은 2차 함수로서 해석을 할 겁니다. 그 양수냐 음수냐 하고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로 해볼게요. 자, 먼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0의 두 근의 위치에 따라 이 식의 개수나 상수 조건을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근분리라는 뭐냐면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에 따라, 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 0보다 크다 작다, 특정 K값보다 크다 작다와 같은 근의 위치에 따라서 누구와 누구? 이 A, B, C 개수나 상수의 조건을 결정하는 내용이야. 일단 선생님이 보통 정리할 때는 이제 방정식의 근이잖아. 근데 해석은 2차 함수로 할 거야. 다만 처음부터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를 더 좋아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태가 더 간단하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을 해석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값이 있는 것보다는 1인 상태가 낫지 않습니까? 그럼 2차 함수로 끌고 올 때는 어떻게 끌고 와?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형태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맞춰놓은 2차 함수로서 이거로 해석한다. 그러면 1번 뭐 근분리 총 6가지인데요. 그냥 한번 보세요. 자,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 해석은 뭘로 해? 해석은 뭘로 한다고? 해석은 뭘로 한다고? 2차 함수로 한다고. 근데 2차 함수 중에 어떤 형태로 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로 바꿔서 해석한다고. 그러면 두 근의 위치에 따라서 개수와 상수 조건을 맞추는 건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데 2차 함수 그래프를 싹 그렸을 때 아이 y축이 저기 있으면 안 되지.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두 근이 어떻게 찍혔냐? 이렇게 찍혔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두 근이 찍힌다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냐? 자, 먼저 자, 우린 이렇게 어떤 값보다 x는 0이죠. 0보다 큰 값이죠. 우린 이걸 경계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 경계선. 경계선보다 둘 다 크죠. 그럼 이 두 점이 여기에 찍히게끔 만들 때는 먼저 잡아줘야 될 게 축이 경계선보다 크다. 뭐라고요?
축이 경계선보다 크다. 여기서 경계선은 뭡니까? 0이죠. Y축. 다 똑같은 말이야. Y축 0. 경계선. 오케이? 축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지? 경계선의 함수값.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밀었어. 경계선 함수값은 이겁니다. 이게 양수여야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 음수 찍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당긴다고 보면 돼. 당긴다고 보면 돼. 축은 0보다, 그러니까 경계선인데 0이죠. 근데 여기서는 F의 0은 뭐 해야 돼? 양수해야겠지. 여기 찍히는 거. 그 다음에 판별식, 이게 중요한데,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 경계선의 함수값이 양수인 거는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잡아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함수값이 양수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 버리죠. 계속 뜨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축은 이쪽으로 넘어왔어. 축도 이쪽으로 넘어왔고, 함수값도 이쪽으로 넘어왔어. 함수값도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럼 붙다 보면 이게 위로 뜨잖아. 그래서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반드시 판별식이 실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어떻게 될까? 그럼 이쪽에 이렇게 찍히겠죠. 선생님이 공간이 좀 좁으니까 그래프 하나에서만 다 그려볼게요. 봐봐. 하나에서만 다 그려볼게. 두근이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고, 두근이 음수면 왼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두근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그럼 불러봐봐. 두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어떻게 될까? 축이 0보다 작아야겠죠. 경계선이 0이니까. 그 다음 F0은 양수해야겠지. 판별식은 봐줘야 돼, 안 봐줘도 돼? 봐줘야지. 이 경계선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는 띄웠다는 이야기야. 그래프를 위로 띄웠어. 띄우다 보면 계속 뜨다가 X축과의 교점이 안 생겨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가 될 때는 판별식을 봐줘야 된다. 그런데 3번, 두 근의 부호가 만약 다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그럼 보자고. 축, 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축이 0보다 크면, 자 봐봐. 두 근의 부호가 만약에 다른데 이렇게 있어서 축이 여기 있다. 그럼 할 말은 뭐야?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의 합이 양수다. 이런 거밖에 없지. 근데 그래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이때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고 두 근의 합은 음수다라는 거죠. 근데 축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할 때는 축 본다 안 본다? 축 조건 있다 없다? 축 조건 없다. 축은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은 어떨까?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래서 두 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그러면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은 어떨까? 무조건 음수겠죠. 그치? 하나가 1로 넘어가고 하나는 이쪽이면 경계선에서는 무조건 음수가 찍혀야 된다. 경계선에. 그래서 경계선인 0에서의 함수값은 무조건 음수여야 돼. 그러면 경계선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살펴봤을 때 아래로 볼록할 거잖아. 자, 다시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를 어떻게 생긴 걸 보냐면 A로 나눈 거,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거, 아래로 볼록한 거, 그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볼 거란 말이지요. 그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2차 함수의 함수값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 이차함수는 어떨까? x축과 몇 개에서 만날까? 이차함수 하나 만날까? 자, 상상해. 어렵지 않아?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근데 함수값 하나가 음수인 걸 확인을 했어. 얘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거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나올까? 무조건 2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든 여기 무조건 2개 나와요. 이걸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는 건 이게 허근이네 실근이네를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면 판별식 D 본다 안 본다? 판별식 D 조건도 없다. 무조건이야. 결국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인 것만 알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떤 일을 봐야 되느냐? 양수 음수라는 건 조건상, 자, 여기 1번부터 3번은요, 경계선이 양수네 음수네라는 거는 y축, 즉 x가 0일 때 0이라는 값이 경계선이 되는 거야. 양수 음수를 구분짓는 건 0이야. 그런데 이번엔 특정값이라고 해봅시다. 4번. 두 근이 k보다 커요. 근데 상황상 그리기에는 뭐랑 똑같아? 여기 앞에서랑 똑같죠? 어허.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똑같은 상황으로 그려볼게. 일정한 k값을 x는 k라고 두고요. 두 값이 k보다 둘 다 크대. 조건 불러봐. 어떻게 될까? 축은 축은 0이 아니지. 축이 k보다 크고 그 다음 경계선 함수값을 뭐라고 해 여기서는? 그렇지. FK는 양수 음수. 그렇지. 판별식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렇지.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 위로 계속 뜨는 거 아니야. 잡아다가 실근을 만들어야 되니까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일 땐 반드시 판별식 조건을 넣어줘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k보다 작다면,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불러봐봐. 축은 어떻게 될까? k보다 작고 경계선 함수값인 fk는 0보다 크고 그 다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봤을 땐 반드시 판별식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 한 근은 k보다 작고 한 근은 k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축 볼까 안 볼까? 얘랑 똑같겠지. 축 조건 있어 없어? 축 조건 없다. 그 다음에 fk는 함수값은 0보다 작다. 그치? 그래프 하나 더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근이 하나 이쪽 하나 이쪽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경계선 함수값은 음수여야 돼. 그 다음 마지막,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이다. 즉 2차 함수 그래프 중에 함수값이 음수인 게 하나라도 보였다. 이러면 이 녀석의 근의 특징은 무조건 두실근이야. 그래서 판별식은 본다 안 본다? 판별식 조건 없다. 이게 근분리라는 개념이고, 선생님 보통 설명할 때는 이걸 설명 잘 안 해요. 이거 하나로 다 설명 가능한 거야. 다만 K값이 특정하냐, K가 0이냐가 이 둘의 차이인데 한꺼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요걸로 개념 정리하세요. 개념은 이걸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두 실근의 부호라든가 두 실근의 값이, 책으로 설명해 줄게. 봐봐.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보자. 이게 말하는 게 뭔지. 이거 생각의 순서가 완전히 틀렸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순서가 조금 문제야.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다시 두 수가 양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뜯어보면 뭐냐? 이게 축의 조건이야. 두 근 합이 뭔데? 두 근 합을
2로 나누면 이게 축 아니야. 근데 어쨌든 부호 조건에선 2로 나눴네, 3으로 나눴네 의미 없죠. 이게 축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상수. 그렇지. 아, 잘 읽었어. 상수지. 이 상수 아니야. x에다 얼마 넣으면 상수 나오냐? 0 넣는 거지. 그게 뭐야? 경계선 함수값이야. 이게 경계선 함수값을 의미하게 돼. 그럼 선생님, 원래 그냥 두수가 양수면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우리는 이 조건을 어디서 끌고 올 거야? 아까 선생님 여기 지웠던 것 중에 어디서 끌고 올 거야? 바로 계수와 상수에다가 이 조건을 걸어둘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계수와 상수 조건을 다시 써야 되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쓸 거라고.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안 걸치고 바로 올 수 있죠. 어허,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 이런 거야. 우리가 3번의 조건을 봤더니 3번 조건이 몇 개 나왔냐? 한 개 나왔지.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이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조건 몇 개 봤어? 세 개를 봤잖아.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할 때 갑자기 조건이 몇 개로 줄어? 하나로 줄여. 왜? 왜? 왜 줄어?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근데 여기 보면은 2차 함수 그래프로 딱 그려놓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어허. 그 다음 여기 안 들렸다가 여기서 바로 축의 방정식 나오고 상수항이죠. F형은 상수항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까지 나온다 이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 좀 별로야. 이게 맞아. 그리고 어차피 2차 방정식의 풀이 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단순할수록 좋거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남기지 말고 그냥 1로 맞춰버린다. 1로 만들어서 간다. 요 정도. 그럼 내려보면 여기 실근의 위치가 있습니다. 두 근이 일정한 특정 값이죠. 두 근이 특정 상수보다 크다. 이거 뭐야? 갑자기 좀 순서가 바뀌었어. 봐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요거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차함수 그래프로 샥 그려보면은, 이게 특정한 P보다 두 근이 위로 올라올 때, FP가 양수래. 이 얘기 하는 거잖아. 판별식의 필요 여부는 축이 아니라 경계선 함수값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경계선 함수값이 끌어올려가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떠버린다고. 그래서 축도 밀고 경계선 함수값도 밀어 올렸는데 그러다 보면 x축과 만나는 쉽게 말하면 실근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이 또한 어때? 생각의 순서와 맞지 않아. 생각하는 순서는 뭐가 맞아? 축의 위치, 경계선의 함수값, 판별식 순서로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좀 꾸려. 내가 맞아. 내 설명이 맞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바로 필수예제에서 문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근 갖고 안 갖고는 뭘로 확인해요? 그렇죠. 판별식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실근이 있네 없네 따지는 거니까 이건 중3 거야.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너는 실근을 갖는데 그럼 너는 판별식 0보다 커나 같고 너는 실근이 없대. 이건 판별식 0보다 작죠. 각각 판별식 풀면 됩니다. 공통범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이니까 두 근의 부호 다르다죠. 두 근 부호 다르다. 어떻게 돼요? 근의 위치에서 떠올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이렇게 떠올리라고,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머릿속에서 축, 경계선, 판별식, 축, 경계선, 판별식, 축, 경계선, 판별식을 놓고 셋 다 봐야 되는지 하나만 봐도 되는지만 따지는 거야. 자, 축 의미 없죠. 경계선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F0이죠. 이거 3a-4인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판별식 의미 없죠. 그러면 이럴 수 있는 뭘 구하라는 거야? 자연수 A값 얼마야? 하고 끝나는 거야. 이 판단력이 이게 머릿속에서 감겨야 될 게 뭐냐면 2차 함수 기본 그래프 개형. 그 다음에 생각이 뭐야? 축 경계선 함수값 D 축경 D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지엽적이지 않아. 나중에 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따질 때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축의 방정식 경계선 함수값 판별식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생각해보라. 3번은 안 하겠습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는 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죠. 두 근이 모두 양수, M값의 범위. 두 근이 모두 양수. 야, 요거 지워도 될까요? 요거 다 지우고 오늘 핵심만 칠판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생각을 이렇게만 하면 돼. 오늘 핵심. 근분리는 축 경계선 함수값 판별식 D 순으로 보는 거고 판별식 D는 경계선의 함수값에 따라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판단한다는 거야.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죠. 축 보세요. 축 어떻게 됩니까? 자,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될 게 요런 그림 그릴 거야 이거야. 그치? 축 어때요? 축 조건 이미 1이죠. 아니 축방 1이잖아. 어떻게 보라고? Y는 이렇게 보라고. 축방 1이잖아. 그럼 축 조건 이미 만족했네. 경계선 함수값 F0이라고 하죠. M 더하기 2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근데 판별식은 어떻습니까?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거는? 봐야 되지. 위로 올리고 있으니까. 판별식은 그냥 판별식이 아니라 4분의 D로 봐야 되니까 1-M 플러스 2. 이게 0보다 서로 다른이라고 했어? 그냥 양수라고 했어? 뭐라고 돼 있냐? 두 근이 모두 양수죠. 그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로 얘랑 얘만 보면 되네요. M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얘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쵸?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번의 별표. 두 근이 모두 양수.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야? 서로 다른 이 표현의 여부야. 서로 다르다고 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서로 다르단 말이 없어서 판별식이 0과 같아도 됐습니다. 역시 부등식의 마지막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축이란 결국 음근과 양근의 절대값을 의미한다 그랬지. 뭐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봅시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모양이. 모양 따라 그려. 이렇게만 그려야 돼. 즉 이 위치에서 음근이 양근보다 절대값이 크다는 게 중요했어. 그러면 축은 봐야 돼, 안 봐야 돼? 축은 봐야지. 이번에는 축을 봐야지. 아하. 이번에는 축을 봐야 돼. 축부터 봅시다. 축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프 개형 그렸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이런 이차함수 바꿔야 돼. y는 하고 바꿔야 돼. 됐지? 자, 축부터 봅니다.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이게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겠죠. 됐어? 아니야? 경계선 함수값 F0. F0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죠. 이거는 0보다 작아야겠죠. 어허. 그럼 어떻게 됩니까? K는 1보다 크고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1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크다가 맞는 거죠. 자연수 K의 최소값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 괜찮아? 6번 봅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이제 감 왔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봐봐. 이거 어차피 y는 하고 이참수로 본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반드시 그려. 유치하게라도 그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x는 1이라고 적어놓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대충. 그리고 축부터 봐봐. 축 조건 어떻게 됩니까? 축 조건. 축 봐봐. a 플러스 1이지. 축이 얼마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되겠어? 자, 경계선 함수값 봅니다. 경계선 함수값 얼마입니까? f 1이죠. 1에서의 함수값이 위로 끌어당겨져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f1은 1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경계선 함수값. 그 다음 판별식을 봐야겠죠. 이건 판별식 봐야 돼. 위로 올리고 있으니까.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4분의 D로 봐야겠죠.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서로 다른이라고 했니? 보자. 서로 다른이란 표현이 있는지 봐봐. 그냥 두 근이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중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셋의 연립 부등식을 풀면 돼. 공통범위. 오케이? 나 안 풀 거야. 왜냐면 이 뒤에서 해야 될 과정은 너와 너 세 개의 부등식을 각각 따로 풀어서 하나의 수직선 위에 블라블라블라 세 개를 그려놓으면 답은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냥 노동이죠. 단순 노동은 그대의 몫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순서대로 축, 경계선 함수값, 판별식 D 항상 셋 다 봐야 되는 건 아니다. 아하. 근이 양쪽으로 찢어졌을 때는 경계선 함수값만 필요하고 한쪽으로 싹 몰려있을 때 둘 다 경계선보다 크다, 둘 다 경계선보다 작다 라고 할 때는 축, 경계선 함수값, 판별식 셋 다 봐야 된다. 이건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보다 보면 별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나 너무 날로 먹어요? 아니에요? 생각 정리됐어요? 나 양아치야? 내일 조금 더 같이 필요한 부분 좀 할게요. 오늘 원장님이 너를 좀 등한시했다. 미안하다. 7번 봅니다. 0과 3 사이의 존재 7번 별표. 이거는 선생님 저는 두 값 사이에 들어있는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아닌데? 우리가 이미 했던 근분리를 조합하면 돼요. 자, 여기에 두 근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들어간다고? 0과 3 사이에. 그러면 특정값보다 크다 해봤죠? 특정값보다 작다 해봤죠?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돼. 그럼 봐봐. 일단 그래프 개형부터 그려. 4, 4.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습니다. 축이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1이잖아. 축의 방정식이. 그치? 이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가? 0과 3 사이에 들어가. 자, 경계선 함수값 어떻게 될까? 몇 개 봐야 될까? 경계선이 몇 개 있니? 그래, 경계선이 두 개 있어. 그럼 두 개 다 보면 돼. 경계선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F0. 0은 A죠? 이게 양수해야 되고. 그 다음 또 F3 있죠? 3을 넣으면 말이죠. 그냥 쓸게. 9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에 플러스 A. 이것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한 배씩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그렇지, 봐야지. 왜? 양쪽의 경계선에서 모두 양수 조건만 봤잖아. 즉 이차함수 그래프를 끌어올리고만 있단 말이야. 그냥 잡아다가 다시 실금 만들어야 되니까 판별식 반드시 필요하다. 즉 판별식 D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 항상 성립하죠.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해. 완전 제곱식이잖아. 물론 풀어서 봐도 되지만 이건 딱 봐도 A-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돼. 다행히 얘는 스킵 조건이 됩니다. 다만 봐야 될 부등식이 몇 종류야?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되고 요 셋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마저 풀어볼까요? 답 맞는지? 봐봐. 첫 번째 거 이거는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거 어떻게 되니? A는 그냥 한 번에 암산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0에서 1 뺄 거야. 마이너스 1. 6에서 1 뺄 거야. 5죠. 두 번째가 A는 0보다 크다죠.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요거만. A는 3보다 작다. 맞아? 요렇게 되네요. 내가 암산을 해봤어. 여기 2A가 여기로 가고 6 남으니까.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과 5가 있고 두 번째가 0보다 크고 세 번째가 3보다 작다지. 그치? 그러면 이 세 개의 선이 모두 겹치는 구간만 찾아야 되겠지. 그게 어디냐면 이 구간이죠.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겨. 띠용. Did you get it? 이게 한 번 딱 적응하고 이 생각하는 방법을 한 가지로 딱 정해 놓으면 이 6가지 상황, 7가지 상황, 8가지 상황이 각각 따로 놀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 6가지, 8가지라고 하나요? 이거 방금 봤잖아. 이렇게 양쪽에 경계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지랄 맞다고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돼도 되나 싶을 만큼 근 하나는 봐봐 이런 문제도 있어. 근 하나는 P와 Q 사이에 들어가고 하나는 Q와 R 사이에 들어가는 그래프로 그리세요. 이렇게 이런 근을 갖는데 이거 개 쉬운 거야. 왜 그럴까? 우린 제일 먼저 경계선을 찾아가 보겠지. 그럼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고 여긴 양수겠지. 그 다음에 축은 굳이 말하자면 P하고 R 사이에 축이 들어가겠지. 판별식은 안 봐도 되겠지. 왜? 함수값 중에 음수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 있거든. 어디까지 변형될 수 있느냐? P, Q, R, S라고 해가지고 근 하나는 P와 Q 사이에 존재하고 하나는 R과 S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거 그리면 되겠지. 경계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지? 양수, 음수, 양수지. 그럼 이제 경계선 함수값 적고 축은 사실 경계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축 조건이 당연히 여기서밖에 만들어지지 않거든? 근데 그 메커니즘을 너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Q하고 R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을까?
근데 안 봐도 되긴 해. 나중에 해보면. 그 다음 축 조건 봤지? 판별식 안 봐도 되지? 음수 함수까지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진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상황 만들었거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원리는 하나야. 어차피 원리는 하나야.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고 축의 위치, 경계선 함수값, 판별식을 각각 부등식으로 조건을 잡아내느냐 아니냐 이 차이다. 8번 이거 뭔가요? 말하자마자 나와버렸어요. 말하자마자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냐? 참. 말을 하자마자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온 거지. 축조건 안 봐도 사실 되긴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하긴 좀 그러니까. 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분의 p는 아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나중에 해보면 알 거야. 왜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다음 경계선 함수값 어떻게 되겠냐? f 마이너스 2는 양수, f1은 음수, f2는 다시 양수. 됐어? 판별식은 안 봐도 돼. 이유는 걔 중에 음수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돼. 됐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간단한 부등식의 교집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교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자, 모두 양수이고 다음 조건의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거꾸로 이번에는 개수 조건을 줬으니까 근 조건을 맞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보자. 이런 근의 조건. 자, 축방부터 봅니다. 축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은 2분의 a 더하기 c죠. 축이 어떻게 돼요? a, b, c 모두 양수니까 이거 양수죠. 자, 경계선 함수값 두 근의 부호를 보라 했으니까 뭘 봐야 돼? f0이죠. f0 어떻게 됩니까? ac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이거 양수네요. 자, 그렇다면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 뭐 봐야 돼, 안 봐야 돼? 판별식 봐야 돼, 안 봐야 돼? D. 자, 축 양수고 이게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판별식 봐야지. 아무튼 경계선의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는 판별식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4 ac 마이너스 b 제곱.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이거 이제 부호 봐야 돼.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더 손댈 게 없는 거야. 여기서 뭘 더 손대. 됐어. 축이 양수고 판별식 아니야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야. 그럼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확인된 값만 보자고. 축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경계선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것까지 확인했어. 그럼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야? 크게 판별식에 따라서 붕 뜨던지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든지. 그러니까 판별식만 중요한 거야. 이건 계산해봐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b의 제곱이죠. 그래서 a-c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이므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양수죠. 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크니까. 그럼 얘네 둘은 더하면 무조건 양수죠. 그럼 판별식 무조건 양수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얘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므로 이렇게 찍히는 두 근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두 실근 야시가 양의 실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번 단원의 핵심을 콕 찌르고 지나가면은 보세요. 9번 문항 어디에도 뭐 추계방정식이네, 경계선 함수값이네, 판별식이네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힌트나 근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번 단원은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들은 이게 왜 어려워? 이게 대체 선생님 애들이 이걸 왜 힘들어하죠? 라는 재수없는 얘기를 합니다. 왜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다. 이번 단원의 핵심은 근을 분리시키는 거야. 두 근이 뭐 이쪽으로 같이 있느니 두 양쪽으로 찢어져 있니 저쪽으로 같이 있니 이런 이제 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들여다봐야 될 값이 딱 항상 이 세 개란 말이지. 그리고 필수로 봐야 되는 건 경계선의 함수값이고 축이나 판별식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 그러지만 그냥 근의 분리는 축, 경계선 함수값, 판별식으로 나눠서 세 가지의 값을 본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어허. 근데 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딱 자리 잡지 못하면 이 문제 푸는데 뭐라고 말하냐? 어쩔. 나 뭐 해야 되지? 뭐 하라는 거지? 알 수가 없다. 어허. 알 수가 없다. 자, 10번 봅니다. 2차 방정식 0과 3 사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 자, 별표. 이 적어도 하나라는 게 0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요렇게 두 개가 있거나 이런 거죠. 적어도 하나 밑줄 했습니까? 비교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야. 0과 3 사이에 두 개 다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3보다 크든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는 0보다 크든 이렇게 3가지죠. 근데 네 번째 조건이 뭐야? 0과 3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해될까? 이해될까 안 될까? 즉 두근이 0과 3 사이에 두근이 바깥쪽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 아닌 것이야. 이 3가지의 경우를 각각 나눠서 푸느니 이해됐어 안 됐어? 상황이 총 4가지라고. 하나가 안쪽에 들어가고 하나 더 크고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나가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작고 아니면 둘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 아니면 둘 다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 3가지 경우의 부등식을 왜 분필 이걸 버려야겠어. 홀더 때문에 분필이 부러져. 자, 이 3가지의 각각의 추계방정식, 경계선 함수값, 판별식 D를 이 3가지를 다 보면 총 9개 아닙니까? 이렇게 하느니 반대 사건 뭐라고? 반대되는 사건 반대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얘를 쏙 빼면 나머지 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어렴풋이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에서도 한번 다뤄봤던 바로 그 여사건의 성질로 해결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거 아닌 거. 그러니까 나는 뭘 구할 거야? 두 근이 하나는 두 근 중에 하나는 0 이하고 하나는 3 이상인 경우. 이고에 있구나.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고.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3보다 크고. 근데 이렇게 식으로 쓰면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 그래프로 그리면 되게 명확합니다. 두 근이 이렇게 있으면
경계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3이에요. 오케이? 근이 여기 찍혀야 돼. 넘어가야 돼.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축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축은 안 봐도 되는데 축이 0과 3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미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센스 있게 축이 이미 얼마야? 1이죠. 그럼 이게 3 사이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건 스킵이야. 오케이? 축 조건 안 봐도 돼. 자, 그 다음 경계선 함수값 보자. 경계선 함수값 보면 어떻게 됩니까? F0은 M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여기가 구멍이 메워져 있잖아. 이게 0, 2여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0 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3에서의 함수값 F3은 어떻게 됩니까? 9-6 더하기 M이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아래로 내려가야 이게 여기 바깥에 와서 찍히지. 이해 아직 안 됐나? 요거 끌어내려줘야지, 이렇게. 자, 함수값 중에 음수인 거 확인했어요.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너 진짜 2단 옆차기 한다. 2차 함수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게 확인이 됐으면 판별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로 요거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쉽다 이기야. 어떻게 됩니까? M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M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뭐야? 근데 이상한데 그러면? 아니다. 이게 맞아요. 뭔가 이상한데? 경계선 함수값 축.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이걸 봤기 때문이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잠깐만. 0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어, 어,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만, 나도 잠깐 뇌가 멈췄는데, 0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그러면 0과 3을 포함해서 둘 다 바깥쪽에 나가면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0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0이야. 그럼 하나가, 이게, 그러네. 자, 다시. 약간만 변형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미 축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 그러면, 사실은, 축이 1이기 때문에 경계선 하나가 0이에요. 하나가 3이고요. 그러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둘 다 음수여야 된다라는 건 어디에서만 보면 돼, 함수값을? 여기서 음수면 여기 당연히 음수죠. 언제나 함수값은 이쪽이 더 클 거니까. 그러면 0과 3 사이에 반드시 근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건 그래프를 그릴 때 봐봐. 1과 3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 1과 3 사이에 근이 하나 찍히는 것이 중요해. 왜냐? 0과 1 사이에서 근이 만약에 찍히잖아요. 0과 1 사이에서 만약에 근이 찍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반드시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문제 해석해보면 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이 적어도 하나 찍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필요한 거 맞아. 이것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3 사이가 아니라 뭐와 뭐 사이? 1과 3 사이에 근이 찍혀야 되는 거지. 요걸로 문제를 좀 변형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씩 봐도 되는데.
4분의 D로 1-M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F3은 9-6 플러스 M이 0보다 크다. 도로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1보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건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축이 정해져 있어서 0이라는 경계선이 사실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0이라는 경계선이 아니라 1과 3 사이에서 근 하나 지켜야 되는 게 중요했던 거지. 사실은 축의 관계가. 여기까지. 내일은 만약에 너 내일 오면 뒤에 안 할 거야. 잠깐 일단은 와서 저 필수 예제 있잖아. 하나만 해보자. 이해됐어? 3.1.1 내일 3.1.1 필수 예제는 와서 한번 풀어봐봐. 안 되는 건 선생님이랑 하자. 야, 오늘 선생님이 뭐야 핑계인데 너한테 미안해. 학원 전체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다 계약하는 날이라. 너한테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고 사과한다. 그래도 선생님 1시간 열심히 빡세게 수업했어요.